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의 다양한 광고 상품들 중에서 브랜드 고려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광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고려도 증대 솔루션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루브 인스트림, 두 번째는 인피드 동영상 광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디오 뷰 캠페인이라는 VVC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루브 인스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루브 인스트림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셨고 가장 친숙한 광고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다가 영상 시청 중간 혹은 앞단 이 두 가지 파트에서 광고가 갑자기 재생이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5초 이후에 스킵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5초 이후부터 건너뛸 수 있고 30초 이상 시청해야 과금이 되는 구조여서 굉장히 합리적인 과금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9초까지는 광고를 보아도 과금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28초, 29초까지는 광고를 무료로 보여줄 수 있고 30초 이상 조회한 유의미한 고객에게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고려도를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광고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단순히 노출시키는 데만 의의를 두는 광고 상품이 아니라 실제 이 광고를 조회할 것 같은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최적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브랜드 인지도 증대의 목적에서 배웠던 툴 포 리치 상품과 굉장히 생긴 거는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광고가 최적화되는 로직이나 광고의 결과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상품입니다. 그래서 트루브 인스트림을 집행하시고 난 이후에 조회율이나 CPV 같은 것들이 툴 포 리치 상품과는 크게 상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광고 상품 역시 브랜드 인지도 증대 목적의 광고 상품들과 동일하게 아웃링크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보러 가기라는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외부 링크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드릴 광고 상품은 인피드 동영상 광고라는 상품입니다. 이 광고는 과거에 트루브 디스커버리라는 광고 상품 이름으로 불렸던 상품인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트루브 인스트림과는 다르게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스트림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화면 중간에 노출이 되는 상품이라면 이 인피드 동영상 광고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 페이지의 하단 추천 영상 영역, 그리고 유튜브 홈피드, 세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다양한 지면에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렸던 이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에 어디에서나 이 광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노출 지면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장점은 있지만 인스트림과 다르게 광고가 노출되는 것 자체는 썸네일 형태로 노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 상품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과금 방식인데요. 트루브 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상 시청하거나 상호작용한 유저들에게 과금을 하는 반면 이 인피드 동영상 광고는 이 썸네일을 클릭해서 실제 시청한 유저들에게 과금을 하는 구조입니다. 광고에 반응을 한 유저에게만 과금을 하다 보니 단순히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는 과금이 되지 않아서 또 무료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광고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 광고와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광고 썸네일을 클릭한 이후에 영상이 플레이가 될 때는 이 영상이 업로드된 채널에서 플레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고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든 유저들은 채널을 구독하거나 영상에 좋아요를 표시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등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인스트림 상품과는 다르게 이 인피드 광고 상품을 진행하시게 되면 채널 구독자나 댓글 같은 인게이지먼트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상품은 비디오 뷰 캠페인이라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아직은 베타 단계의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유튜브에서 시청 시간이 최근에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쇼츠 지면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피드 광고 상품이 아무리 노출 지면이 많다고 해도 쇼츠 지면까지는 커버를 하지 못하는데 이 비디오 뷰 캠페인을 통해서는 요즘에 Z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세로형 포맷을 쇼츠 지면에 최적화돼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광고 상품 역시 조회수를 최대화하는 목적으로 광고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에만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광고를 실제로 조회할 유저들을 찾아서 노출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려도 증대 광고의 주요 성과로 따지고 있는 CPV라는 이 조회당 단가 자체는 인스트림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트리뷰 인스트림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상 시청 화면과 그리고 인피드 동영상 광고로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의 지면들 그리고 쇼츠 지면들까지 유튜브의 모든 지면을 다 이 한 가지의 상품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광고 상품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분들이 다 세팅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정에 추후에 풀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도 증대 목적의 광고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브랜드 고려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 상품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애즈에서 새 캠페인을 눌러서 캠페인 세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캠페인의 목표는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 또는 목표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캠페인의 유형은 조회수 높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화면부터는 본격적으로 캠페인 설정을 하는 단계인데요. 캠페인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입찰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인데요. 입찰 전략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고려도 증대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 CPV라는 입찰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이 최대 CPV를 활용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이 브랜드를 고려하는 이 고려도가 증대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광고를 시청하고 광고를 실제 30초까지 조회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인지를 하고 나중에 우리 브랜드를 선택할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브랜드를 선택을 할 확률을 높이는 유저를 찾기 위한 광고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출당 과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당 과금 해서 CPV 입찰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는 유튜브 외에 다른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추가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예산 및 날짜일 것 같은데요. 이 예산 및 날짜를 보시면 옵션이 총예산과 일예산 옵션이 있습니다. 총예산을 세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캠페인의 시작 날짜와 종료일자를 지정을 해서 그 기간 안에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기능이고요. 일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마다 소진될 예산을 지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 원 예산을 설정했을 때 오늘 5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광고가 노출이 되지 않고 날짜가 넘어갔을 때,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또다시 5만 원 일예산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일매일 예산을 좀 다르게 조정하고 싶으실 때는 일예산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캠페인 기간 안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캠페인이 알아서 소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총 예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캠페인을 설정하셨다면 그 다음은 광고 그룹을 설정하실 단계인데요. 광고 그룹 메뉴에서는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타겟팅을 설정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입찰가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크게 두 가지여서요. 첫 번째로 사용자 기반의 타겟팅과 두 번째로 콘텐츠 기반의 타겟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기반의 타겟팅과 콘텐츠 기반의 타겟팅 간에는 교집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 기반의 타겟팅에서 제가 35세에서 54세 여성을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 콘텐츠 타겟팅에서는 뭐 키워드로 요리하는 방법, 반찬 만들기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셨다면 유튜브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은 일단 35세에서 54세 여성을 찾고 그 여성이 유튜브에서 반찬 만들기 키워드가 포함된 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사용자 기반과 콘텐츠 기반 타겟팅 자체를 교집합 적용하게 되면 도달할 수 있는 노출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교집합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보통은 광고 그룹에서는 타겟팅을 한 개만 거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다른 타겟팅을 활용하시고 싶으시면 광고 그룹을 2개, 3개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팅하셔야 할 거는 바로 광고입니다. 앞서서 배웠던 브랜드 인지 목적의 광고들과 동일하게 유튜브 광고를 세팅하시려면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URL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 URL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광고 상품 옵션이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세팅하실 때 목표 없음을 선택을 하셨다면 아마도 트루브 인스트림과 인피드 동영상 광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는 옵션이 노출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트루브 인스트림을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랜딩 페이지와 그리고 클릭 유도 문안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인피드 동영상 광고를 세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광고 제목과 설명 2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인피드 광고가 노출될 때 썸네일 형태로 노출이 되다 보니 광고가 노출될 썸네일을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썸네일은 저희가 맞춤으로 뭔가 이 광고 세팅단에서 업로드를 하실 수는 없고 애초에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실 때 이 썸네일을 지정을 해서 올려주시면 그 썸네일이 저희가 광고를 세팅할 때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맞춤 썸네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광고를 세팅하고 나서 실제 광고를 집행하셨다면 이 브랜드 고려도 증대 목적에서는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광고의 브랜드 고려도 증대 목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출수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회수, 그리고 조회율, 평균 CPV 이 4가지 지표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노출수는 말 그대로 광고가 유튜브에 얼마나 몇 회나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고요. 조회수는 인스트림과 인피드 동영상 광고 2개 중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30초 이상 조회하거나 혹은 영상과 상호작용, 예를 들어서 클릭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회수로 카운팅을 합니다. 반면에 인피드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을 클릭하고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했을 때를 조회수로 인정합니다. 이 2가지 지표는 상품에 따라서 다르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스트림 광고의 광고 소재 길이가 30초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15초 길이의 광고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조회수는 어떻게 카운팅을 할까요? 이때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사람들을 조회수로 카운팅을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조회율은 이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광고를 조회하느냐 이런 유저의 반응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통 조회율은 30%에서 40% 정도가 평균적이고 이보다 낮다 하면 한 15%에서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높다고 하면 50%에서 6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표는 트루뷰 인스트림 한정이고요. 인피드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조회율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이 썸네일 형태로 노출되고 클릭을 해야만 조회로 인정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 클릭률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1에서 1.5% 정도가 조회율의 평균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평균 CPV는 조회가 1회 발생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CPV가 낮을수록 우리는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CPV가 높으면 동일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회수는 좀 더 낮아지는 구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고 나시면 이 단순히 CPV와 조회율로만 광고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입니다. 이 툴은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고비를 일주일에 얼마 이상 써야 한다는 예상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마냥 무료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기능이고요. 이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 증대 목적 광고에서 광고를 집행한 이후에도 유용하고 똑같이 브랜드 고려도 증대 목적의 광고를 집행한 이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고려도나 브랜드 선호도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광고를 본 사람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선호도가 높아졌다. 혹은 다른 경쟁사 브랜드들 대비 우리 브랜드를 구매 고려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라는 지표를 부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딩 성과에 좀 더 보완이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를 노출할 유저와 노출하지 않을 유저, 즉 실험군과 대조군 두 그룹을 세팅을 해두고 똑같은 설문조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광고를 본 유저들이 이 설문조사에 노출되었을 때 다음 중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주세요. 혹은 다음 중 좀 더 선호하는 브랜드, 구매를 고려하는 브랜드에서 우리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과 광고를 보지 않은 사람들 이 그룹에서 우리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 이 두 가지 확률을 놓고 봤을 때 광고를 본 그룹에서 조금 더 우리 브랜드를 선택한 답변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진행한 브랜드 고려도 증대 광고가 성과가 좀 더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구글 애즈에서 광고를 집행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또 어떤 계정에는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계정에서는 또 활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구글 애즈에 가셔서 도구 및 설정에서 측정단에 광고 효과 측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직접 세팅하고 캠페인을 진행한 이후에 결과 분석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 고려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유튜브의 3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트루뷰 인스트림과 인피드 동영상, 그리고 비디오 뷰 캠페인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잘 세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